오늘은 챕터 14의 관계사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PSS 1-2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좀 관계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먼저 얘기를 꼭 해보고 싶어서 먼저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PSS 1-1까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 중요한 단원을 고르라면 고르지 못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단원을 골라봐라 2학년 교재에서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원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정법 단원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포기했던 두 개의 단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정법, 두 번째가 관계사 단원이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가정법은 그래도 이해를 해줄 법한데 관계사를 포기하는 것은 영어에서 너무 큰 부분을 포기한 거라서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놓쳐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절대 포기를 하지 마시라는 이 관계사는 어렵게 처음에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든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단 단단하게 먹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 그래서 관계사라는 단원인데 이게 관계사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해서 더 편리해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사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사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 말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이해할 때는 형용사절이란 말이 이제 이해에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뭐가 됐든 관계사절이 됐든 형용사절이 됐든 이것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마법의 열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기한다면 사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문법 문제 내가 한 문제 나오면 틀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법 문제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독해를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고 어려워지면 이 해석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단어를 다 아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형용사절이 안 보여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말하면 형용사절을 이해하고 나면 정말 웬만큼 이제 길고 복잡한 문장도 이해되는 경우가 꽤 많아진다라고 이제 얘가 확실하게 주는 효과가 있고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마법의 열쇠 같은 그런 단원이다. 그래서 얘를 한번 잘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 지금 벌써 여러 번 강조했죠? Never give up, please.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예전에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도 이제 또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에는 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원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뭔가 이렇게 경우의 수도 많고 이게 한 번 딱 봤을 때 정말 심리적으로 착 달라붙는 그 부분은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하면 이거를 한 번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두 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세 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걸 뭔가 조금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봤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정말 이해를 내가 한 10% 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50% 정도로 이렇게 이해력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걸 노려서 이제 한 90%, 100%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면 그 반복 시간이 짧아지고 이해 정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시험 문제든 아니면 누가 물어본 것든 너 이걸 몇 번을 봐서 이해했어? 이걸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황한 그 서로는 그만해야 되겠죠. 진짜 본격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이 진행되는 방식은 이건 그냥 지금 관계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문장이 주어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뭐 목적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보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괄호를 쳤고요. 그리고 수식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주어 부분, 여기 밑줄을 그은 주어 부분이나 목적어 부분이나 보어 부분이나 수식어 부분에 명사가 속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어 역할을 명사가 하기도 하고 목적어 역할을 명사가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안에 명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명사가 그냥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 명사를 조금 더 설명해주고 싶다. 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식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형용사절이 같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 그게 이제 이 문장 전체를 우리가 영어를 한눈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명사가 나오고 나서 얘가 형용사절이야 이만큼 이렇게 해서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해주질 않잖아요. 글을 쓸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이렇게 따라 나올 수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봐두시고 그래서 형용사절을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는데 그래서 뭔가 이 형용사절 보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단어를 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해서 사실 여기 단어에서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이 부분이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연습을 여기서 충분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제 독해를 할 때, 영어 독해를 하고 뭐 신문이든 독해 책이든 아니면 그 영어 문장이든 아무거나 읽을 때 이 명사 뒤에 얘가 형용사절이 이렇게 온 거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최종적인 우리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보자. 그러면 형용사절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형용사절 전에 절이라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해보면 절은 우리가 영어에는 이제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 몇 개 모여서 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구는 단어가 몇 개 모이긴 했지만 주어 동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치사 구처럼요. 근데 절이라는 단위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니까 꽤 큰 단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혼자 독립돼서 쓰이는 건 아니고 문장 안에 소속돼서 그냥 일부분, 문장의 한 부분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얘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문장 안에 속해서 이렇게 문장 안에 속해서 그냥 그 의미 덩어리가 문장 안에서 한 부분으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형용사절을 살펴보는 거고요. 명사절과 부사절은 다음 단원인 접속사 단어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절을 이제 살펴보면 절은 절인데 절 중에서 형용사절이잖아요. 근데 형용사절이라는 건 뭐냐면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 이 말이 와닿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사절이라는 말 대신에 저는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원래 뭘 하나 생각해보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형용사가 하잖아요. 그렇다면 형용사절은 조금 단위는 커졌지만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니까 일단 덩어리가 커졌죠. 형용사보다는. 그렇지만 역할은 같아서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인데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죠.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길면 뒤로 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가주어, 진주어처럼. 그래서 형용사절도 길다 보니까 명사 뒤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은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이고 앞에 말한 명사를 이제 꾸며주는 그래서 앞에 말한 명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절이다. 그래서 사실 말해보면 문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어느 한 부분에 명사가 있고 형용사절은 사실 상당히 길 수 있겠지만 얘는 전체 문장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걔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앞에 말한 명사 얘 있죠? 얘를 우리가 그 영어에서 용어를 불러보자면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행사.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형용사절은 이 선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부분이다. 네, 그 형용사절을 보는 눈을 길러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 목표였죠.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이어서 나가보자면 예를 들면 I have a friend 해서 문장을 끝내도 됩니다. 나는 친구 한 명이 있어. 끝내도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다 썼는데 이 목적어 부분에 그냥 명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명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쓴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가 이제 우리 일반 문장에 돼 있지 않으니까 이 괄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구나. 그걸 알아보는 것을 이제 연습하자는 거고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면 난 친구가 있어. 이거 문장하고 이 형용사절 문장하고 이 전체가 관련이 있다기보단 이 명사하고 이 형용사절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얘하고만 연관이 있는 건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 who lives in London. 런던에 사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앞에 말한 명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형용사절을 우리가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형용사절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명사 뒤에서 이제 형용사절이 이제 시작돼라는 것을 영어권 사람들도 뭔가 힌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절 시작이야. 괄호가 없을 테니까 이걸 알아보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형용사절 시작이야 라는 것을 신호탄처럼 알려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예요.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이 안에 나오지만 관계부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가 보인다. 그러면 아 형용사절이 시작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략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생략을 하는 걸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해당 부분에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거 봤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본 거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큰 틀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 들었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을 일단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면 뭐 10번 보면 된다. 10번 봐서 안 되면 20번 봐서 어쨌든 이해를 하는지 여기는 놓고 가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해서 누가 아무도 몇 번 봐서 너 이해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할 때까지 복습을 해서 한번 그 끝을 보자.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절 중에 하나인데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 그게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인 거고 그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그런 덩어리가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렇게 쓰인 게 이제 형용사절인데 얘가 괄호가 사실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괄호를 칠 수 있을 만큼 형용사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거에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명사 다음에 갑자기 신호탄, 형용사절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준 신호탄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으면 물론 쉽고 그게 생략되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걸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PSS 1-2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SS 1-2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PSS 1만 가져왔죠.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오는 선행사를 수식하며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고 아 그렇지 알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포기를 한 건데 잘 핑계죠. 더 이렇게 좀 열심히 봤으면 찾아보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설명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아까 했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명사 다음에 이제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수식하는 말 그게 이제 형용사절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봤었죠? I have a friend. 내가 친구 한 명 있는데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용사절. 형용사처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의미 덩어리인 절. Who lives in London. 그래서 얘를 볼 수 있는 거. 이제 괄호도 없고 색깔 표시도 원래는 없을 테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는지 그 연습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연습 중에 첫 번째가 명사 다음에 갑자기 관계대명사가 신호탄처럼 딱 시작되면 이 명사 다음에 지금 형용사절이 열렸다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형용사절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 형용사절을 열어주는 신호탄 가장 앞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이제 파헤쳐 볼 건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한 단어에는 사실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하고 대명사.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관계라는 말인데 이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이 원래 여기 지금 명사라고만 했지만 앞에 쭉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이었잖아요. 아까 여기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형용사를 빼고 원래 문장 한 문장이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I have a friend 이렇게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형용사절도 아까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 주어, 동사를 이렇게 포함한 덩어리. 그런데 그럼 이제 사실상 두 문장이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영어에서는 두 문장을 이렇게 마침표 하나를 공유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란히 쓰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두 문장이 이어쓰려면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문장을 그냥 쓸 수는 없고 접속해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 접속사의 역할을 관계대명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은 두 문장의 관계를 지어준다 라고 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는 관계 역할을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만 해주는 게 아니고 대명사라는 말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인 건데 두 번째 역할은 대명사. 우리 대명사는 알고 있죠.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얘가 그러면 어떤 명사를 대신해주나 생각해보니까 I have a friend. 내가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런던에 사는 거죠.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대명사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로 쓰였지만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 첫 번째,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두 번째, 대명사 역할.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뭐 원서를 또 가지고 왔나.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관계 대명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겸,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낸 건데 만약에 난 여기에서 이해가 됐고 이게 더 복잡하게 한다 라고 하면 여긴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살펴보면 note that relative pronouns 이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have a double use 두 가지 사용을 같이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가 they act.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as subjects or objects inside relative clauses.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대명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구나. And at the same time, 그리고 동시에 they connect relative clauses to nouns or pronouns in other clauses.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 연결해 준대요. 이 관계사절, 그러니까 형용사절과 앞에 있는 명사를, 그러니까 아까 이 명사하고 이 형용사절을 연결해 준다는 것은 관계,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 안에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이 예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명사하고 이 형용사를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해서 rather like conjunctions 이게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관계 역할을 해주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그 관계 대명사가 보인다. 그러면 그 순간 명사 뒤에 형용사절 열렸군. 그걸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명사 뒤에 신호탄 보이면 형용사절 열렸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대명사에 대해서는 예전 단어에서 배우고 왔어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었는데 인칭 대명사하고 관계 대명사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대명사 역할도 하니까 관계 대명사를 알아봐야 되는데 인칭 대명사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이 비교를 하면서 알아보면 약간 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하고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건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운 그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면 격을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격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자리에 쓰이면 주격, 그리고 뭐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 쓰여서 이게 누구 소유인가?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였죠. 그래서 그런 소유격도 있었고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목적격이라고 해서 격을 생각해서 똑같은 나라도 I, my, me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형시켜서 써야 되는 그 격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에는 그랬었죠. 그리고 인칭이라고 해서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나머지
그래서 그 인칭도 생각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면 I, 너면 you, 뭐 he, she, it 이런 거 있었죠. 인칭도 생각했어야 되고 단수, 복수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면 그냥 I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우리가 되면 we. 그래서 대명사를 쓸 때는 격도 따져야 되고 인칭도 따져야 되고 수도 따져야 된다 해서 이게 표가 굉장히 복잡했었던 그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는 어떤가 이제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 관계대명사를 이제 조금 공부해 보셨을 텐데 여기 격 있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쓰이면 쓰이는 형태, 소유격이니까 그 명사 앞에 쓰이면 쓰이는 형태,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자리를 대신하면 쓰이는 형태. 이게 격에 따라서 이제 그 형태를 맞춰 써야 된다는 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역시 인칭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격은 생각해서 가려 써야 되는구나. 주어 자리인지 소유격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인칭은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래서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 앞에 있는 명사의 인칭이 뭔지 얘는 3인칭이니까 뭘 써야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칭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관계대명사에서는. 그리고 단수, 복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명인가? 두 명 이상인가? 그래서 얘가 달라지나? 그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보다는 관계대명사가 간단해졌군 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가 근데 추가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명사, 얘 다음에 형용사절이 나오는 거였죠. 근데 이 앞에 말한 명사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그 선행사, 앞에 말한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그 선행사의 종류가 또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 쓰는 그런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 이때 쓰는 그런 관계대명사가 있고,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계대명사하고 인칭대명사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네. 그 정도를 비교하시면서 관계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PSS 1-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서는 여기가 좀 뜬금없이 딱 이렇게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서론이 아마 80%에 해당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PSS 1-1 부분은 그럼 뭐냐라고 본다면 사실 who라고 적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인 그 부분을 사실 쓰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약간 압축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PSS 1-1에서 살펴볼 내용은 사실상 선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절을 쓰기 전에 앞에 쓰는 그 명사 있었죠? 그 명사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일 때 어떤 그 관계대명사를 써서 형용사절을 열어줄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란 명사 다음에 그 오는 신호탄, 그 신호탄을 뭘 쓸 것인가, 그걸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는 이제 앞 페이지에서 본 건데 이제 여러분이 보기 힘들까봐 여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이쪽 줄, 사람인데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 주어 자리에 쓰이는 주격이면, 소유격 자리에 쓰이는 소유격이면,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목적격이면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는가, 이 한 줄을 배우는 게 오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하는 게 사물, 동물일 때 그 다음 시간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PSS 1-1은 여기 한 줄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일단 그 설정을 해두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되게 길어지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꿋꿋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명사가 있고 이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이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용사절을 보는 눈을 가져보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명사 다음에 갑자기 관계대명사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형용사절이 시작됐구나 라는 신호탄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럼 이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호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러 사람이 됐든 사람의 명사일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이 명사하고 형용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접속사는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대명사는 아까 격을 따져야 돼서 주격, 주어 자리에 쓰는 주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쓰이는 대명사인 그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 역할 일단 하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접속 역할은 했고 두 번째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형용사절 안에서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썼다면 그 다음에 주어 썼으니까 동사를 쓰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할 것은 관계대명사 일단 썼잖아요. 그럼 대명사를 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She's my friend. 그녀는 나의 친구야. 친구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명사 맞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그래서 사람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 신호탄이 딱 왔다. 그래서 형용사절 신호탄을 쓸 건데 이걸 쓰고 나서 얘가 이 명사하고 이 형용사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관계 일단 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할 건데 이 대명사 역할이니까 얘가 주어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에 쓰는 대명사 역할을 주어 역할을 했는데 who 쓰고 she를 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주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가 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who, she 이렇게 겹쳤으면 틀린 문장이었어요. 여기 she 지금 X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who helps me a lo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썼으면 얘가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바로 동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할 사항은 참고 두 번째는 형용사절에 있는 이 동사는 그럼 원래 우리가 주어 동사 수일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수일치를 누구를 보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아까 그 대명사였잖아요. 대명사.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신했던 걔가 얘죠. 그래서 결국은 선행사 얘를 보고 나서 단수 명사니까 helps 단수 동사를 쓰면 되겠구나. 수일치는 여기 선행사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사람 명사를 쓰고 나서 주어 자리에 오는 그 주어 대신 쓰는 그 주격 관계 대명사는 who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명사 다음에 사람 명사 다음에 갑자기 who가 나왔다. 그럼 형용사절이 시작된 거구나 해서 한동안 익숙해질 동안은 괄호를 칩니다. 저는 지금도 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명사 다음에 who, 사람 명사 다음에 who가 나왔다. 그럼 형용사절 시작해서 이렇게 딱 괄호를 치고 그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 시작 부분은 보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명사 다음에 who 있으면 이렇게 딱 체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는 걸 알아보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하는 역할이 두 가지. 일단 이 명사와 이 형용사들을 이어주는 관계 역할을 하는 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거고 그 대신해서 쓰는 게 주어 역할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는 동사가 바로 와야 된다. 대명사 또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 명사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일치는 이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에 맞춰서 동사의 수일치를 하면 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보면 she's my friend 이건 같이 봤고요. I remember the boys. 그래서 소년들도 역시 사람 명사죠. 그래서 사람 명사들 다음에 who가 나왔다면 형용사절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 시작돼서 이 관계대명사가 이 명사와 형용사절을 이어주는 관계, 접속사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주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수일치는 얘 시켜서 the boys니까 were 이렇게 쓴 거죠. kind to me. 그래서 I remember the boys. 내가 그 소년들, 남자애들을 기억하는데 그 남자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who were kind to me. 나에게 친절했던 남자애들. 그래서 이 형용사절은 이 문장 전체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단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냥 나는 남자애들을 기억해. 근데 그 남자애들이 어땠냐면 나한테 친절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구조를 볼 수 있었으면 하고 이제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보면 두 번째가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y book처럼 명사 앞에 쓰는 누구 건지, 그 책이 누구 건지 your book, his book, 그 my, his, your 이게 소유격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역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첫 번째 관계 역할을 해줘야 되죠. 앞에 있는 명사와 이 형용사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첫 번째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누구의 명사 해서 명사가 바로 같이 오는 그 묶음으로 세트로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 이 부분은
주어 부분을, 주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볼까요? I saw a man. 내가 한 남자를 봤어. 사람 명사 다음에 이 소유격, 사람 명사 다음에 오는 형용사절에서 소유격이 된 whose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남자를 봤는데 whose hair, 얘가 whose hair,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자마자 아 형용사절이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한 남자를 봤는데 whose hair was red. 이렇게 되면 여기가 주어 부분이죠. 그 남자의 머리가 빨간색인 남자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 이만큼이 통째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It was a meeting. 그런데 여기 사람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센스 없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그런 예문을 가져왔네요. 네, 일단 똑같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It was a meeting. 이게 그것이 모임이었는데 어떤 모임이었냐면 이 모임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절 whose purpose I did not understand. 이거는 I did not understand.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모임의 목적을 이라고 해서 지금 목적어 부분을 대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뒤에다 whose purpose를 쓰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부분은 항상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 바로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명사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뒷부분이 이제 이게 만약 주어 역할을 했다면 동사가 올 거고 이게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했다면 주어 동사가 올 거라서 물결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는 바로 동사가 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데 그 형용사절을 딱 열어주는 신호탄이 주어로 쓰인 주격이라면 who, 그리고 소유격으로 쓰였다면 whose, 그리고 이제 목적격 하나가 남은 거죠. 이 목적격은 똑같아요. 지금하고 논리가. 이 명사하고 형용사절을 이어주는 관계 역할,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형용사절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목적어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냥 주어 동사 다음에 원래 목적어가 있었을 텐데 그 목적어 역할을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관계대명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대명사는 항상 맨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 그 위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적어를 원래는 썼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면서는 이 형용사절의 맨 앞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갖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를 쓰게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람 명사 뒤에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whom 그리고 그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who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형용사를 맨 앞에 쓴다. 그래서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니까 여기 쓸 법도 한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형용사를 맨 앞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를 맨 앞에 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형용사절 시작이구나.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whom이라고 쓰면 되게 formal한 상황이고 who라고 쓰면 informal한 상황이어서 whom은 사실상 이제 구어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인 거죠. 그렇지만 문법에서는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있다기보단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략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참을 만큼 참았는데 폭발하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생략은 생략 단원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살펴볼 걸 다 살펴봤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오늘 배웠던 내용은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명사가 나왔는데 뭔가 신호탄을 딱 줘서 그 신호탄은 관계대명사였죠. 그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아 형용사절 시작이구나. 그건 우리가 열어줄 수 있고 닫는 것은 사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어디 부분에서 닫아야 될지는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봐야 되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닫는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는 거는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아 형용사절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 거기만 이따 오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고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who를 쓰고 소유격 역할을 한다면 whose를 쓰고 목적격 역할을 한다면 whom이나 who를 쓰는구나. 거기까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고 사실은 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번 단원에서 듭니다. 보통 이제 여기 포인트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게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독해할 때가 이게 이제 정말 그 위력을 발휘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 who 쓸래 이걸 물어보는 건 여기서가 다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 복잡한 글을 읽을 때 얘가 형용사로 시작됐구나 그걸 봐내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으니까 이제 이 내용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정말 그냥 문제를 풀면서 얘가 그렇게 쓰이는구나 정도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문제는 총 2개예요. 크게 2개여서 여기랑 이제 10문제짜리 한 문제 그리고 또 10문제짜리 한 문제네요. 그래서 총 20문제를 풀면서 오늘 했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문장이 빈칸에 who, whose, whom 중 알맞은 것을 쓰세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골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이 시작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때 주어 자리에 쓰이는 건지 소유격 자리에 쓰인 건지 목적격 자리에 쓰인 건지 그거를 가려보는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을 Do you know the people? 너 그 사람들 아니? They live near the school. 그들은 학교 근처에 살아. 이렇게 된 건데 Do you know the people? 이 앞에 있는 명사 있죠. 근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그래서 이 the people 이거는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The people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명사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구나. 일단 그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렇게 쓴 건데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좀 주려고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 형용사처럼 이렇게 절을 썼구나. 그걸 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 명사와 이 절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 명사와 이 문장을 연결해 주니까 관계의 역할을 일단 해야 되고 얘가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보니까 동사부터 대뜸 시작하죠.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다. 사람 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쓰려면 우리가 who를 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사람만 보고 여기 동사니까 who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 그 사람들 아니? 근데 사람들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전적으로 얘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와 절을 연결해주는 거 관계 역할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면서 이 안에서 형용사절 안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대명사이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2번으로 가볼게요. A boy is standing there. 그래서 한 남자애가 거기 서 있어. His name is Charlie. 그 남자의 이름이 Charlie야. 그러면 a boy 일단 남자애라는 명사 다음에 그냥 쓱 봐도 뭔가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또 나와요. 그 말은 일단 이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인 거고 뭔가 그 하나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절이 끼어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a boy라는 남자애라는 명사가 있고 나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명사를 꾸며서 형용사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a boy is standing there. 네, 이 a boy에 관련된 이 형용사절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이 문장이 사실상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a boy name is Charlie is standing 왜 막 동사가 2번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장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해도 이해가 되는데 복잡해지면 다 읽고 나서 뭐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장부터 형용사절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사, 이 사람 명사가 있고 그 명사하고 이 덩어리, 이제 여기도 하나의 문장이 지금 나가는 거죠. 그 절을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명사의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name 해서 뒤에 바로 명사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 해서 소유격을 써야 되겠구나. 사람 명사인데 얘가 소유격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whose를 쓰면 되겠구나. 여기서 얘를 골라준 거죠. 그러면 남자애인데 어떤 남자이면 whose name is Charlie 이 남자의 이름이 Charlie인 그 남자애가 is standing there 거기 서 있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관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대명사 역할 그 중에서도 소유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The woman left for India. 그래서 그 여자가 인도로 떠났다. I wanted to meet her. 내가 그녀를 만나길 원했다. 이렇게 된다면 the woman 역시 사람 명사죠. 그래서 사람 명사 라인에서 갈 거고
그리고 쓱 보니까 I wanted to meet left for India. 역시 동사가 이렇게 두 번 있는 것은 그냥 한 문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함된 덩어리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신호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리고 닫는 거 이제 닫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 닫는 거를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일단 이 문장에 주어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이 부분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왔겠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닫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닫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형용사절이 여기서 끝나는 걸 아는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형용사를 보는 눈이 생기겠죠. The woman, 그 여자. 어떤 여자냐면 I wanted to meet. 그러면 이 명사하고 이 절을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을 얘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I wanted to meet, meet의 대상,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원래 목적어를 쓰지만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되면 맨 앞에 쓰기로 했죠. 형용사절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데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아니면 who.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어체라면 who, 문법에서는 whom 이렇게 쓰겠죠. 4번은 The man looks so sad. His dog is sick. 그러면 그 남자가 슬퍼 보이는데 그 남자의 개가 아프대요. 그렇다면 the man 역시 사람 명사고요. 그리고 쓱 보니까 is, looks 이렇게 동사가 두 번인 것은 또 역시 절이 한 번 포함된 상황이죠. 그래서 the man 그 다음에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the man looks so sad 이렇게. 그러면 그 남자라는 명사 다음에 이 명사와 형용사절을 연결해주는, 접속해주는 관계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누구의 개라고 해서 지금 소유격의 자리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구나. 그러면 앞에 사람 명사를 설명해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자리에는 whose를 쓰기로 했으니까 whose dog is sick 이렇게 써주시면 이 사람의 개가 아픈 그 남자가 looks so sad. 당연히 슬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5번에 I met the old lady. She used to walk around the park.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 she used 우리 조동사 단어에서 뭐뭐 하곤 했다. 그래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있었죠. She used to walk around the park. 그래서 그 공원 주위를 이렇게 걷곤 했었대요. 그러면 I met the old lady. 역시 사람 명사 다음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려고 형용사절을 쓴 겁니다. 그럼 이 명사와 형용사절을 연결해준 관계 역할을 하면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보니까 조동사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사람 명사가 있는데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who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who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절 왔어요. 그래서 6, 7, 8, 9, 10은 그냥 이제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Do you remember the boy? I met him at church. 그래서 너 그 남자애 기억하니? 내가 그 남자애를 교회에서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건데 Do you remember the boy? 역시 명사, 사람 명사를 딱 생각하고 이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를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I met 누구를 만났는지 대상이 안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 목적어를 대신해서 목적격 대명사로 이 명사를 대신하는 목적격 대명사로 쓸 건데 우리가 여기 이제 표가 없죠. 할 수 있죠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 명사가 있었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 아니면 who였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7번은 There are few children. 몇몇 아이들이 있대요. They are playing baseball. 야구를 하는 중이래요. 그러면 There are a few children. 역시 아이들이니까 사람 명사죠. 근데 그 아이들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하고 이 명사하고 형용사절을 연결해주는 역할, 접속의 역할을 하면서 이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주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를 대신해서 쓸 거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써서 우리 사람 명사 거기 사람 명사가 앞에 있을 때 쓰는 주격 관계 대명사는 who였었죠. 그래서 who are playing basebal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8번부터는 My grandparents live in 인천.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천에 사세요.
I visit them once a month.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요. 그렇다면 my grandparents 역시 사람 명사인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을 썼을 거예요. 왜냐면 visit, live 이렇게 동사가 두 번이 한 문장에 올 리는 없으니까 뭔가가 포함됐구나는 알 수 있고 보통 이제 사실 여기 이제 형용사 지금 이 관계대명사 배우는 입장이라서 그렇지만 관계대명사 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과 이 절을 연결해주는 관계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형용사 절 안에서는 I visit 누구를 방문하는지 안 나왔죠.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그 목적어를 이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쓸 거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사람 명사가 앞에 왔을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whom 아니면 who였었죠. 투명하지만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whom, who 중에서 이제 골라 쓰시면 됩니다. 9번에 His sister is beautiful. 그 여동생이 아니면 뭐 누나가 예쁘대요. Her nose is sharp. 그래서 코가 이렇게 날카로운 예쁜 코인가 봐요. 그래서 his sister 역시 사람 명사죠.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이렇게 왔으니까 is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절이 그냥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의 역할, 관계 역할을 하면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knows 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준 소유격인 거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람 명사일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를 쓰기로 했으니까 his sister, 누구냐면 whose nose is sharp, 코가 이렇게 뾰족한 그 sister가 is beautifu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는 연습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문제 하나 더 있죠. 똑같아요. The boy always tells lies. 이 남자애가 항상 거짓말 한대요. I don't like him. 그래서 나 그를 싫어해 이런 건데 그러면 the boy라는 사람 명사와 뭐 don't like, tells에서 동사 두 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 남자애 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을 하면서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주어 동사 있고 like 뭐를 좋아하다 해서 원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를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신하는 말로 목적격 대명사로 썼구나.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사람 명사니까 whom이나 who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whom, who 중에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10문장만 살펴봐도 약간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조금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지루하지만 다시 들어보시면 처음보다 훨씬 이제 이해하기 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말해봅니다. 이제 이 문제까지 하면 여러분 해방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끊었다 가셔도 됩니다. 저는 하는 김에 이제 쭉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PSS 1-1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I had dinner with the boys who my student. 그럼 I had dinner. 저녁밥을 먹었어요. with the boy. 그 남자애랑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 남자애라는 명사 다음에 갑자기 who, 신호탄인데 이거 관계대명사인데 알아보시고 who, whose, whom은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알아보시고 형용사절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오늘 성공입니다. 이걸 틀리더라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나서 동사의 수일치는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얘가 어차피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했냐면 얘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사의 수일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I had dinner with a boy. 한 명이죠. 단수니까 is를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애랑 저녁밥을 먹었는데 이 남자애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주자면 Who is my student? 그 애는 내 학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the girl. 여자애라는 역시 사람 명사 다음에 갑자기 신호탄인데 형용사절 열어줘야지. 그리고 닫아주는 것은 이제 동사가 나오면 진짜 문장의 주어 동사 이렇게 될 테니까 그 앞에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the girl, 이 여자애인데 the girl is my neighbor. 그 여자애가 내 이웃이래요. 그럼 그 여자애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덩어리 부분인데 그러면 who, 그리고 여기 수일치 역시 똑같죠.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하면 되겠죠. 어차피 얘가 그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요. 그럼 얘를 보고 결정하면 who was가 되겠죠. the girl, 그 여자애가 근데 이웃인데 어땠다는 거냐면 who was hurt in the accident. 사고를 당해서 다쳤대요. 사고에서 다쳤던 그 여자애가 사실 내 이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my friend라는 명사 다음에 신호탄인데 그럼 형용사절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 명사니까 주어니까 동사 앞에서 형용사절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 친구의 눈이 여기 수일치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 보시면 그래서 whose eyes 여기 얘 어떤 게 이제 주어인지를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요. 아까는 얘 이걸 대신하는 명사 이 대명사가 얘를 대신한 거였으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골라준 거고 이번에는 여기 주어가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내 친구의 눈들이 주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whose eyes are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닌 거 보이시죠? 주격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얘가 어차피 주어니까 그걸 보고 결정한 거지만 여기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얘가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얘가 주어니까 주어 보고 동사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4번은 I want to talk to the people. The people 이란 명사 다음에 신호탄이다. 형용사를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수일치 결정을 여기를 보시면 the people 다음에 이 who가 한 역할은 지금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죠. 그럼 얘가 주어인데 주어는 얘 그러니까 얘가 겹치니까 대명사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수일치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the people love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수니까 복수 동사 골라주면 되겠죠. 5번은 my sister 그리고 명사 다음에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o's니까 신호탄 보고 나서 whose dream 어쩌고 to be a doctor 주어 동사 전에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이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의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문장이 복잡할수록 진가를 발휘해요. my sister 그리고 나서 whose dream 동사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역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로 쓰인 상황입니다. 그럼 주어를 보고 동사를 결정하면 되니까 내 여동생의 꿈은 이렇게 꿈 단수죠. 그래서 is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인 내 여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장은 이런 거 수일치도 물어볼 수 있겠죠. 얘가 형용사절인 걸 알아야 이것은 순전히 이 명사에만 이제 관련이 된 것이어서 전체적인 문장의 그 동사는 my sister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my sister studies 이렇게. 그래서 여기 doctor니까 막 study 여기 말이 되는데 하필 그래서 여기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문장의 주어를 보고 진짜 문장의 동사 수일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이 문장 안에서 주어를 보고 동사에 결정한 거고요. 6번은 the man 명사 그 다음에 whose를 보자마자 형용사절 신호탄 그래서 여기서부터 형용사절을 어디까지 이 주어의 동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the man 이 남자 어떤 남자냐면 whose books 여기도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로 쓰인 상황이죠. 그러면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골라주면 되니까 books are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책들이 되게 인기 있는 그 남자는 is a great writer. 그래서 the man is 이렇게 스위치도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7번은 I like the singer. 나 그 가수를 좋아해. 그 가수라는 명사 다음에 신호탄. 그래서 형용사절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어떤 가수냐면 who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보니까 지금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거 봐서 얘가 주어 역할을 했구나. 주격 관계 대명사라면 대명사 이 명사를 대신했겠구나. 그래서 얘를 보고 스위치를 해주면 되겠죠. singer 단수 명사니까 단수 동사 sings를 골라주면 됩니다. 8번에 I met the girl. 내가 이 여자애를 만났다가 되는데 the girl 어떤 여자애냐면 신호탄. 그래서 형용사절이 열렸구나. 그래서 형용사절이 시작됐고 이 여자애가 whose brothers 역시 똑같아요. 계속 소유격 더하기 그 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얘가 주어 자리에 썼으니까 주어에 수일치 시키면 whose brothers are my friends 이렇게 되면 되겠죠. 9번에 I have 3 brothers. 내가 3명의 brothers가 있는데 그래 명사 다음에 신호탄. 그래서 형용사절이 열렸구나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whose favorite sport 수요격 더하기 명사가 지금 다 주어로 쓰인 얘만 나왔네요. 그래서 얘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어 부분의 수를 맞춰서 단수니까 is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3 brothers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basketball, 농구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The boys, 남자애들, 소년들 해서 명사 다음에 신호탄. 그래서 형용사절이 열렸구나.
그리고 진짜 주어 다음에 동사. 여기는 얘 거고, 그래서 진짜 주어 다음에 동사 앞까지 형용사절이겠죠. 그래서 the boys are jogging together. 얘네들이 같이 조깅을 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형용사절로 주자면 who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온 걸 보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였네요. 그러면 주어 역할을 이 대명사, 얘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the boys를 보고 수일치 결정을 하면 됩니다. the boys 복수니까 are best friends.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시간 체크가 안 돼서 오늘 얼마 동안 지금 설명을 했을지 상상이 안 되는데 시간을 사실 조금 소비할 필요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형용사절은 정말 제가 이제 나중에 가르칠 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 하나를 알게 되니까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고 쉬워졌다기보다는 좀 더 보인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잘 보실 수 있었으면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얘가 처음 배울 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이게 다 이렇게 똘똘 뭉치다 보니까 여러분은 되게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되게 그 걱정 많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눠서 봐도 되고 여러 번 봐도 되고 하니까 일단 그냥 끝까지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제가 포기의 아이콘이어가지고 이렇게 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같이 걱정이 되는데 보통은 저보단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말도 많고 힘들었다 하셨을 텐데 정말 다른 날에 한 100배 정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제 조금 이걸 끌고 나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같이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번 단원 챕터가 전부 끝날 때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